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회 제2차 정례 예선결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예산안과 기구년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종합민원시통실, 자치회전과, 기숙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시통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시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은 91억 4,27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4억 1,8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의회청사 건립 예산안, 관용 차량 통합관리비, 토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945만 7천원을, 민원업무 추진 여비 및 포상금에 434만원을,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919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가게 등록 업무 운영비에 287만 6천원을, 개발행위 업무 추진 운영 및 여비에 55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657만 1천원을, 재료비에 2,500만원을, 저소득층 주택 수리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 운영,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에 1,38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림축산어업 특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실현, 법률 제공 1번 운영비에 6,700만원을, 감사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 480만원을, 감사법무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57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고, 공직기강 및 청년문화 확산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2,476만 5천원을, 공공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4억 2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천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억 9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토지 매입에 30억을,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일반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20억 5,842만 7천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440만원을, 차량기사 관해여비 등 업무 추진여비에 1,520만원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 측량에 7억 2,2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청사관리, 민원업무 등 보조요원 인건비에 3억 8,307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1,140만원을 계산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28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의 열린감사 법무행정에 한 4,5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이제 행정소송 따른 그 변호사 선임 수수료인데, 전년도에 한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4,500이 증액돼서 6,500이라고 지금
부기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발생분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이제 추경에 저희가 6천만 원까지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 대비 안 하고 추경까지 합한 금액으로 지금 계산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송 비용이 5,5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 수준에 맞춰서 아예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기관에서 소송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 정도 거의 3배, 200%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예. 이런 예산이야말로 추경에 발생될 때 추경에 올려야지. 이걸 무슨 소송이 걸릴 걸 미리 예단해 갖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는 이게 좀 회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잖아. 이게 마치 뭐 소송이 이렇게 많이 걸릴 것이냐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잡아놓는 것보다 예. 소송이 우리 군은 좀 없다라는 거를 출발을 해서 예. 진행 과정에서 소송비가 발생될 때마다 추경해서 되는 게 좀 당연한 어떤 그런 그 예산 편제지. 예. 이건 소송이라는 거를 이렇게 뭐 과히 좋지도 않은 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당초 예산에다 부개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올해 뭐 이걸 다 쓰지 않는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이 알겠습니다. 발생되지 않게끔. 예, 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89쪽에 그 행정시설 부지 확보에서 3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지금 내용이, 미래 발생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 뭘, 매입할 의사가 있지, 예산을 만들고. 지금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이제 관리 계획 승인 받은 사항 중에 매입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가격 이제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그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이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2020년 당초 예산에 관리 계획 승인 받은 게 지금 있습니다. 생태 산림과 소유 그 야생 생태 분재원 주변에 그 한 5억 정도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예상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는 거는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예상에 의한 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억 정도는 이제 1년 중에 발생한 어떤 행정시설의 어떤 부지 매입을 할 때 이제 쓸 예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런 또 반면 또 요런 예산은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는 또 지적을 드릴게요. 네. 이건 이런 거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네. 이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 개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하고 얘기를 다 꺼내놓고 추경에 세우고 또 흘러가면 또 이게 말이 바뀌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뭐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 그 군인 LH에서 그 서민 아파트 짓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 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 거기다 국방부에서 비틀 사업을 진다 그래서 군인 아이들이 그 토지에다 지상권을 걸어놓은 게 있을 텐데 예. 그거를 해지가 돼야지만 아파트를 질 수 있을 텐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동료를 해서 예. 우리 LH 사업에서 서민 아파트 짓는데 그 지장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궁금했던 그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질의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됐고 답변이 됐고요.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에 관련된 그 민원복 구입 사항에 대해서 민원복 구입 예, 예. 민원 창구 직원 근무 시 민원복 착용은 이게 필수인가요? 권고인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고 민원인 하여금 그 일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단정하게 옷 입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명
직원에게 15만 원의 그 피복비 구입 예산을 이제 예정을 하셨는데 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민원복 구입의 선택이 적을 수밖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은 양구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또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그런 책임감이 또 한층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폼을 입는 거고 단체복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 충분한 예산 확보해가지고 정말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수동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205만 3천 원이 증액된 179억 1,18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화합 및 군정 참여 분야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열린 행정지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 1억 867만 원, 여비 5,500만 원, 업무 추진비 7,300만 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분야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7,200만 원, 이장 사기 진작 및 시책조직 분야에 7,810만 3천 원, 출향 군민관리 분야에 일반 운영비와 2차 보존금 등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분야에 1,0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분야에 사업체 조사 인건비 437만 원,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 운영비 1,788만 원, 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분야에 조사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으로 4,0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분야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4,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080만 원, 내고장 주민등록각기 운동 분야에 3천만 원, 공무원 복지지원 분야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검진 지원 등 일반 운영비 6억 6,160만 원, 모범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등 포상금 7,8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7천만 원 등 총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에 일반 운영비로 5,138만 5천 원, 상급대회 출전여비 500만 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보상금으로 2,350만 원, 청사관리 분야에 무인경비 시스템,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운영 등에 7,496만 6천 원,
기록관 효율적 운영 분야의 사무관리비, 기록관 운영 시스템 구축비, 도서 구입비 등 총 2억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 등 총 26억 2,6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비 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 3억 8,500만 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분야의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 등 일반 운영비로 4,550만 원, 외출병사 자기개발 프로그램 재료비 500만 원, 모범 준부사관 현장 연수 등 보상금 4,600만 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2차 보존 4,100만 원,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15억 500만 원 등 총 16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민군 간 협동권 사업 분야의 민군 간 체육대회 지원 등 일반 운영비로 4,300만 원, 민군 간 협동권 사업 시설비 1억 3천만 원, 자산 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민군 간 교류 행사 추진 분야의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억 원, 군의 우리 도미나 운동 800만 원, 열린문화쉼터 운영 분야의 일반 운영비 600만 원, 행정정보와 기반 강화 분야의 일반 운영비, 시스템 유지 보수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총 4억 6,8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분야의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정보화 마을 조성 분야의 정보화 마을 홍보 및 관리 등 일반 운영비 1,750만 원, 행사 지원비 300만 원, 관리자 육성비 4,6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분야의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등 9,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분야의 사무관리비 525만 원,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의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 운영비 3억 4,550만 원,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 1억 4천만 원,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2,100만 원 등 총 10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의 방송 장비 시스템 유지비, 대회의실 방송 음향시설 개선 사업비 등 7,800만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분야의 4억 401만 8천 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 분야의 방범용 CCTV 설치, 선별 관제, 고속 검색 시스템 구축비 등 총 4억 5,580만 원,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분야의 일반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등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분야의 주민대피시설 관리 운영비 1,333만 2천 원,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의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분야의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사업비 4,260만 원, 국민참여 민방의 날 훈련 분야의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인력 운영비 분야의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등 82억 4,4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분야의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1억 4,4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반영과 행정 역량 강화,
직원 복지 증진,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정보화 기반 강화, 행정 운영 경비 등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늘 헤아리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각종 전산 시스템 설치, 구축,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돼서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일반 무기계약직의 그 복지 포인트를 일반직과 좀 차이를 좀 줄여보자라는 제안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차등 지원에 대해서 폭을 줄인다는 것이 일반직 복지 포인트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일반직과 폭을 좀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근데 폭을 줄이는 것이 예. 일반직의 기본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무계약직의 기본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올해 2020년은 어떻게 증거가 예. 됐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또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선 지금 이제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복지 포인트를 일반직과는 좀 아직 동일한 수준이 아닌 좀 낮게 지금 좀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타시군보다 차이가 많죠, 양구가. 예, 지금 이제 타시군도 최근에 보니까 일반직과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 형평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요걸 좀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에 그 단체 보험 필수 항목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당 얼마의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건강검진비는 그 복지 포인트하고 관련 없이 그 일반직과 동일하게 3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무기직의 예, 예. 그 단체 보험료 지급이 그 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포인트에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예. 어쨌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직과 기본 그 무계약직의 그 기본 포인트 격차를 좀 줄여 주십시오. 예, 예. 103쪽입니다. 그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의 그 모범 준부사관 현장 그 연수가 있죠. 예. 열 가족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요것을 조금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버스 한 대가 한 30여 명 이상을 예. 그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굳이 20명으로, 그러니까 열 가족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지금 사실 올해 20가족 56명이 사실 이제 현장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제 사단에서 좀 확대를 좀 해줬으면 또 하는 예, 그런 반응이 또- 좋죠.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단 하나는 줄었지만 요 지원 폭은
좀 21사단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네. 판단됩니다. 뭐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니까 편안해집니다. 요 사업은 좀 확대 운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양국은 군장비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4조죠, 4조에. 예, 그거 빨리 좀 개정하십시오. 예, 예. 그 바로 밑에 제대군인 정착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사업과 민군 생활 문화 체험 복합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제대군인 정착률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인데 이게 이제 그 제대군인 주택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너무 좀 적게 좀 책정을 돼서 그런지 사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그런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한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2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남면 용아리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층 규모로 1층은 빵 공장 및 휴게 시설, 2층은 스크린 야구장을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직영으로 지금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에 한 20억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의 우리의 어떤 그런 외형으로 봐서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단 하나는 가고, 그죠? 군인 사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따라서 국방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거고, 또 우리 양구에 있는 부사관들은 양구에 있는 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상당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급여를 받는 분이고, 이 지금 뭐 수료식 때 표창장 주고 군장병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이 효도 선물 군장병 이런 거는 내가 보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그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제대군인 정착, 양국은 인구 늘리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역 예정 군인들 뭐 정착 지도 및 뭐 이런 상담, 지원 이런 쪽에 예산이 국한됐다면 이건 뭐 양국은 인구 늘리기나 양국은의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네맘대로 막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좀 이걸 좀 지적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 이거 집행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양반들이 뭐 급여나 이런 게 일반인보다 모자라서 뭐 부사관들이 군에서 돈 받아갖고 해외여행 가고 이거 그러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사병들이 국방의 의무로 와서 군대 생활을 21개월 하고 집에 가면 국방부에서 관할을 해줘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무슨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또 군인들이 또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급여가 작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 가족 한 가족이나 이런 사업은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건 좀 뭐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갑니다. 뭐 체육대회나 또 시설물을 만들어서 외출에 막 나온 장병들이 좀 쓴다 이런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해준다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최대한 20억 가까운 예산이 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게 제대군인 전역을 해서 20, 30년간 양구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제2의 고향처럼 해서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을 좀 만들어주는데 좀 예산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예산에 정착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좀 저도 그 분야에는 좀 적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군장병 한가족화 지원 조례도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두고 개정을 지금 좀 계획하고 있고 시책들을 좀 거기에다 좀 비중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도 좀 우리가 좀 도가치나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예산은 우리가 다 하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군인들한테 그렇게 그걸 했는데도 뭐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사단을 막 빼가고 국가정책위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인력 운영비에 한 8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연금 부담금이 지금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연금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새롭게 무슨 진행되는 어떤 그런 연금이 항목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연금에 전반적으로 연금 금액이 상승된 겁니까? 아, 이게 매년 네.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액이 된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인력이 한 30명 정도 증원되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인력이 매년 30명씩 증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제 사실 그 무기직이 좀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좀 감안해서 지금 좀 증액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추정치다 발생될 예. 거를 대비한 예비적인 거다. 네네. 그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지금 이제 그 51억 51억 594만 6천 원인데 여기는 이제 그 공무원연금법의 그 퇴직급여, 뭐 장제급여, 유족 업무 추진비에 이제 따르는 비용인데, 그리고 또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 등이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제 부담금이고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그 내년도 군청 공무원 중에 총 인건비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이제 금액인데 인건비와 보험료율 상승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조금 좀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 이게 조금 증액이 아니고 10%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연금 부담금으로 10% 이상을 이거를 당초 예산에다 부기한다는 거는 이게 충분히 저기 급하게 사용한 돈이 아니라서 추경이나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적정선에서 한 4억 정도를 좀 유지하면 어떤가? 권고를 드리는데 4억 정도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갖고 계시고 나중에 발생되면서 증액분 뭐 직원이 들든가 무슨 뭐 고용이든 돈되든가 할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4억 정도의 예산 연금 부담금 증액을 좀 4억 정도만 하면 그 운영하시는데 어떻겠나 이런 좀 질의를 드려보는데 4억 정도도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12살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한 서너 차례 있는데 거기서 탄력적으로 그걸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무슨 저금 통장에 돈 갖다 놓고 뺏으듯이 예산을 좀 해주시면 심의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정치를 12달을 해놓고 그걸 추정치를 다 놓는 것보다 이번에 한 4억 정도로 지금 당초 예산에 갖고 계시다가
이해 추경 때 되면 발생분이 생기면 그때는 이건 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운영에 너무 그 예산의 풍부성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4억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발생이 되면 더 증액 요구를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좀 권고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 이제 판단에는 네. 그 방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당초 예산을 이렇게 1년치를 그냥 추정치를 정확치도 않은 거 추정치로 부기해 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을 좀 드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합니까? 예, 예. 예, 이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그냥 민군 협력 관계에서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와 인접한 민간인이나 또 해당 부대나 관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도 제한되고 뭐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타연이나 전방 이런데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뭐 앞으로 통일이 되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자꾸 다가오는 것 같은데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 뭐 김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장병들이나 부사관들이나 부대에 해당 보조라든가 우리 군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참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일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유림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군장병 네. 가족하고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를 같이 동참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친분이 쌓여지면서 제대 후에도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걸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그 민간군 체육 행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연대 또 대대급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인근 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제 초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남면 지역이다 그러면 면사무소도 이제 직원들이 가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운영에 기대만큼 그 우리 취지대로 그 화합을 다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좀 그 우리 당초 목적에는 좀 못 미치게 지금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그 화합으로 같이 민군 간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좀 진행하도록 좀 권고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제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 가족, 그 군인 분들보다 가족분들이 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진을 하는 게 우리 제대 후에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주장이 지금은 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번도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 부사관급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그런 홍보나 뭐 문자나 그런 게 좀 보내져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20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기금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5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1,739만 원이 증액된 159억 6,0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고등학생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 7,500만 원,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500만 원, 초중학생 영어 캠프 운영 5천만 원,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500만 원, 창의인재 육성 사업 1억 원과 대학 교육복지 확충 1,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생 부업 활동 3억 287만 1천 원, 에이드센터 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5,865만 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13억 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6천만 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9억 8,54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7,262만 1천 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2,74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2억 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억 5,059만 원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7억 3,4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양구군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의식 건립 10억 8천만 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72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28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운영 지원 300만 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보상 100만 원, 학교 폭력 예방 100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 1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34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이버 영어 교육 지원 66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억 1,112만 원, 아동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해교실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1억 1,30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65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9,340만 원, 1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386만 7천 원과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80만 6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천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47만 원,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 3억 1,8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운영 620만 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1,543만 원, 129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지원 6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41억 5,551만 8천 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742만 6천 원, 130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2,982만 8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 1,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3,070만 5천 원, 저소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4천만 원, 정부 양국관리비 택배비 1,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억 1,400만 원, 시군구 통합 사례 관리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238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4,2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300만 원,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 1억 6,300만 원, 폭염 취약 가구 냉풍기 지원 8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8,300만 원, 인력 운영비 2억 3,7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군부담금 3억 1,365만 6천 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군 전입금 7,109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4,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 3억 9,194만 5천 원, 의료급여 업무 추진 952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영 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록 장학 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501만 3천 원이 증액된 134억 8,9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 운영비 4천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4억 6천만 원, 예치금 129만 8,9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6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 시 양록 장학기금으로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6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9,85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민간 융자금 지원 1억 원, 예치금 10억 8,75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 기금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96만 5천 원이 증액된 54억 8,5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1,6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5,100만 원, 기타 보상금 9,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3억 2,3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120쪽입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도 그 청소년 그 기능 보강 사업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수련관의 그 2층, 3층 리모델링 예산은 전혀 없네요. 지금 그 2층 예산에 에이드센터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저 116쪽에 예. 그 센터가 그 3억 원이 그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에이드센터로 사업명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확정된 사업인 만큼 그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시설이 양구에 있구나,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잘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121쪽입니다. 그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 남면하고 같이 신청했는데 동면만 선정이 됐다 그래 설명하신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기능 보강하고 이렇게 남면 동면 같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 좀 애석하게 좀 그 많은 사업들이 이 동면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생활지원과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게 동면 출신 의원님이 두 분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주시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에듀버스에 관련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담당 계장님하고 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한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에듀버스 그 학교 시에 이용을 못하는, 물론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개인 그 학원 학습을 그런 이유 때문에 에듀버스를 이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혹시 지역 소규모 학교가 그런 교통의 문제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은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 수업 끝나는 시간은 이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4시 반이면 방과후 수업은 대부분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에듀센터 운영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더 이제 그 정해진 그 근무 시간 내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학교가 이제 그 시간 초과될 뭐 4시 반 이후에 운행하는 게 이제 아마 어려워서 그러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과 소관 당초에는 이제 저희과에서에다가 이제 희망 택시로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좀 더 교통이 먼 지역 학생들한테 이제 희망 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그 확대 추세에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면 지역 학생 특히 그 비전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별도 안심기가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등교 시에는 에듀버스 이용하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학교 때는 각자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개인 일정에 따라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또 노선이 에듀버스 노선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사는 학생도 있고, 그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그 지금 그 희망 택시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13명으로 제가 네.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지금 정확한 인원을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몇 개 말에 대해서는 그 좀 오래 전부터 희망 학생 그 통학 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희망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역시 그 승강장에서 네. 800m 이내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거나 이상 예, 그 제한이 충족이 돼야지만 희망 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학생도? 그 희망 택시 사업에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승강장 그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그 거리를 둔 그 지역에 한해서 이제 그 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뭐 그 네. 이상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희망 택시 사업비가 많이 확대가 됐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도 1억 3천에서 1억 3,500에서 지금 내년도에 2억 8천이 넘는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과장님께서 이 지금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에듀버스를 이용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완화하서라도 그들이 학교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좀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지금 그 116쪽에 그 에듀센터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 교육시설이죠? 예, 에듀센터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걸 그냥 교육시설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시설을 지금 청소년 수련관 2층에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수련관에 현재 그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뭐 정식 강의실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좀 넓게 쓰던 이제 그 방 형태의 구조를 2개 실을 저희가 이제 강의실로다 이제 임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일부 이제 뭐 창고로도 이불 창고로도 쓰고 있고 지금 2층이 이제 그런 기능을 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 구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이게 예상 편성률은 지금 국토비 대비 어떻게 되죠? 이건 자체 에듀센터는 자체 군비 사업. 이게 다 군비 사업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으로 이 예산을 지금 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그 실현 가치는 뭐 나름대로 저 과장님께서 이거 3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을 때 그 실현 가치는 얼마나 봐요?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쪽에 소형장이 있고 이쪽에 청소년 이제 시설이 이제 일부 그 자체 활동실이라고 했는데 그 한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옆에는 뭐 유아 놀이방 시설이 있고 사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설이 제약이 많이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방 구조에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2층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이제 교육적인 기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억에 지금 중期적으로 써야 될 3억은 집중되고 리모델링이야 있겠지만 뭐 기기나 뭐 이런 것도 장비가 같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구류라든가 그런 기자재, 교육 기자재 이런 게 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뭐 내용은 뭐 좀 그럴 듯한 것 같은데 3억 정도 들여서 이 실현 가치가 이게 좀 배가 되게 눈에 띄어야지. 지금 시설이 좀 안 좋다 그래서 3억을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가치가 뭐 좀 별다르지 않다. 그럼 이게 상당한 이 문제가 있는 예산에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청소년들 사용자 아이들의 그 어떤 구색이나 이런 걸 좀 맞춰가면서 시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임의적으로 그저 스탠다드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어떤 식의 그런 걸 또 시설을 보강해 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아이들 입장에서 예산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쪽에 고등학교 교육 지원비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던 겁니까? 교육 지원비. 지금 고등학교 학생 교육 지원비는 지금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업료 지금 지원해주고 있던 그 사업인데요. 수업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3학년 지원해줬고 내년에는 이제 2학년까지 지원해주고 이제 후년도에 1학년 지원해주는데 내년까지는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금액이 좀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 6천에서 4천, 4천에서 2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예, 여쭈는 건데. 금액은 지금 현재 지금 금액을 계속 같이 부기려 나가고. 예, 금액이 이제 좀 아마 이제 내년에는 좀 아무래도 추경에 좀 정리해야 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표기한 거는 어떻게 뭐 제대로 표기한 겁니까? 장학금 어디서 줍니까? 학자금, 이거 학자금. 그게 학자금, 장학금은 아니고 학자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 분기별로 내는 그 돈을 예,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인가족, 뭐 농가 이런 거 말고 대상자가 많습니까? 아이들이 현재 저희가 지금 전체 대비 한 몇 프로나? 전체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해 2019년도에 저희가 19년도에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지원 실적이 학생 수로 보면 이제 같은 학생 양국 56명이 지금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지원은 이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에 그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해서 16억을 일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용은 다 기능 보강이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16억을 그 청소년 수련관에 투자를 해서 뭘 하실 건지
그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현재 그 요구 기능 보강 사업은 이제 2년 내년하고 후년하고 이제 2년차 사업으로 20억의 예산이 이제 국비 예산 이제 확보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그 야외 무대가 이제 그 수련관 옆에 있는데 그 야외 무대도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그 철 구조물인데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다가 저희가 그 기능 보강 사업에서 그러니까 별관 형태로 하나 더 져서 1층에는 이제 그런 다목적 실내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실, 그다음에 자체 활동실 이런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주로 선호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게 건물을 짓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짓고 야외 무대는 또 별도로 다 같이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자꾸 저 주차장이나 이런 게 협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은 침범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무대에다가 예, 리더를 무대하고- 털고 그렇습니다. 그 2층으로 올려서 그 예. 무대 구실은 1층이 그냥 오픈시켜 앞만 오픈시켜서 그 앞에 무대는 무대대로 다시 예, 무대대로 만들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치에다가 2층에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무대 평수만큼은 되겠네요. 넓이는 그 정도. 면적은. 예. 자, 잘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115쪽에 보면은 고등학생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00만 원인데 이거는 국내를 뭐 탐방을 하는 건가요? 해외를 탐방을 하는 예, 거기 자료 이제 예산서에 보시면 이제 행사 운영비가 그 탐방 이제 유적지 탐방 300만 원이 있고 예. 그 이제 아래에 보면은 또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탐방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단순히 이제 이게 외국 그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국 탐방을 하는 건데 그냥 외국을 탐방하면 역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어떤 역사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해외 유적지를 탐방하는 거로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 예산 과목이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해서 1년에 60명 예, 예상을 예, 하고 예,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좋은 교육 방법을 지금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 역사를 엄청 공부를 바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내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영어나 뭐 외국어에 또 치우치고 뭐 이렇게 국어나 수학 이런 과목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공부 과목 시간도 가장 많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역사에 대한 공부 시간이 너무 짧다.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탐방 참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아주 찬성드리고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점점 이렇게 좀 늘려서라도 우리나라의 그 뿌리 또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항일 그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개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개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2억 8,001만 원에서 23억 2,094만 4천 원이 증액된 376억 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762만 8천 원, 사회복지신문 보급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개인 신고시설 운영 42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및 이동 목욕 차량 운영비 등 1억 740만 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8,400만 원, 행여자 지원 100만 원, 복지관리 업무 추진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2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78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로 1억 9,989만 2천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2천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14억 3,440만 3천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5억 2,6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중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2억 276만 원, 노인건강진단 사업 지원 225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456만 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300만 원, 재가노인 세탁 서비스 지원 6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업무 추진 여비 420만 원, 어르신 복량수당 지원 3,500만 원, 노인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유료비 지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화장장려금 지원 4,2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로 5,230만 1천 원, 혹서기,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840만 원, 효도교통 편익 서비스 700만 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500만 원,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 보조금 등 4억 9,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통신 및 유지 보수 비용 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기간 운영비로 672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6억 75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시설 및 재가급여 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23억 3,660만 5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지원 1,736만 원, 노인종합복지센터 일반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로 8,31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재료비 7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092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3,19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책임보험 가입 지원, 우수 경로당 포상, 노인회 운영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및 방역 사업 등으로 2억 3,4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84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3,896만 1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7,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함량 2,70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3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300만 원, 장례식장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200만 원, 장례식장 봉안담 사용료 반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기초장애수당 지급 9,461만 4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7,034만 8천 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7억 1,649만 6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83만 8천 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 347만 5천 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7쪽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072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75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3억 4,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3,800만 원, 만석 신부전증 후송 차량 운영 지원 1,3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읍면 수리 서비스 지원 598만 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수리비 지원 2,300만 원, 전동 스쿠터, 휠체어 식별 표지 및 안전 표시 등 설치 사업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154만 2천 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 192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6천만 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종사자 인건비 등 7천만 원, 장애인 카페 설치 운영비 보조 1,600만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 4,198만 8천 원,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2,816만 3천 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행정 도우미 인건비 3억 5,7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1억 9,8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4,040만 원, 장애인 밝은 세상 보기 여행 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우울증 자살 예방 행복 클리닉 지원 1,355만 8천 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중심 사업 900만 원, 장애인 이불 빨래 서비스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7,654만 8천 원,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지원 72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지원 1억 1,99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4,087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1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 8,529만 8천 원,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시설 운영 관리에 일반 운영비, 시설비로 3,162만 8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9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2만 원,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비 3,60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호국정신함량 보훈단체 지원에 6.25 참전 유공자 교통카드 충전비,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 보훈단체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등 2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하단 호국정신함량 보훈행사 지원에 충원탑 관리, 6.25 전쟁 기념행사와 현충일 행사비로 2,38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호국정신함량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집수리 지원 등 6억 8,430만 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 기타 보상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8억 5,4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35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7,233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00만 원, 행복나눔센터 운영 여비 420만 원, 여성 한마음 축제 지원 3,300만 원, 결혼 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 교육 지원 720만 원, 여성 복지 증진 업무 추진 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양성평등 직장구역 100만 원, 여성폭력 긴급 도우미 활동비 지원 100만 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지원 1,600만 원, 강원 가정복지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1,833만 5천 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7,350만 원,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 1,000만 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548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하단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5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7,083만 1천 원 계상하였고 173쪽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368만 6천 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기능 보강 2천만 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에 일반 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학원비, 학습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자산 취득비 등 1억 5,293만 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35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CDA 매칭 지원금 2,69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7,632만 5천 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320만 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3,182만 5천 원, 어린이 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625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인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1,54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금으로 9,363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150만 원,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주택 수리 소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지원 등 1억 4,1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입양 축하금 200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유지 보수비로 1,886만 4천 원, 입양 비용 지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그룹홈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3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4억 8,956만 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로 80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냉방비 30만 원, 보호아동 지원으로 학용품 지원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동면 아이조아 놀이터 운영비 1,02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비 5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5,400만 원, 육아기본수당 10억 1,250만 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1,2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9,055만 6천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3,060만 원, 보육교사 통합선진지 견학 지원 7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면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유류 지원 등 6개 사업 8,967만 1천 원, 0-2세 보육료 14억 6,179만 6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억 6,1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2,267만 7천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305만 4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2천만 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2,089만 2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6억 5,7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3개 사업에 6,048만 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냉난방비와 교재 교구비 지원 등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756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 1,025만 5천 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9천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어린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 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행복나눔센터 청사관리 인건비 1억 830만 4천 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 5,67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172만 6천 원,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아이돌봄이 담당자 인건비 3,420만 원,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2,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을 각각 3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서 77종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359만 4천 원으로 2020년 수입액 5,850만 원, 지출액 5,414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7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241만 원으로 2020년 수입액 5,409만 3천 원, 지출액 5,548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1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197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수입액 5,907만 원, 지출액 4천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네, 159쪽입니다. 양구군에도 이제 수호통역센터가 생겼네요.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아인들의 그 단체가 구성이 된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수호센터가 이제 그 운영을 어디서 하죠, 이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 하고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공간이 네, 있었나? 기존에 있는 거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수호통역센터하고 그 지적발달장애인센터, 네. 이 운영비가 순 군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는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수호센터나 지적발달장애 운영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는? 현재로는 아직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호통역센터가 양구군에도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농아인들이 뭐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162쪽에 뭐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장애인 이불 빨래 서비스 지원 1,138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그 장애인 단체 장애인 협의회에서 그 우정하는 그 빨래 지원 예, 관련-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예.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 운영비를. 네, 근데 이 장애인만 해당됩니까 이건? 이거 대상은 그렇습니다. 노인도 포함되지 않나요? 노인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빨래 이제 지원 노인 돌봄 예산이 서비스 별도로 하시는 있어요? 분이 예. 지금 빨래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수거해다가 세탁소에 맡겨서 뭐 다 되면 다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빨래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니 노인도 이 차량 빨래 차량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같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164쪽에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 예우에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인데 그 보건소의 그 진료비 관련 그 수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별표에 보면은요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면제 사유 진료비 수수료 면제 감면 기준에 그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돼 있는데 유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장본인이 사망을 하고 난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유공자 대상 되셨던 분이 사망하시면 그 저희 다른 수당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배우자나 그 예. 1세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시군에는 그 국가 유공자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국가 유공자가 감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되는 대상자가 가족도 포함이 돼요. 요거에 대한 지적을 해당자 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예,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같이 타시군 자료 한번 검토해보고 예. 보건소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유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이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뭐 식사라도 잘하고 체력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70쪽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이게 올해 추경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네. 이거 글쎄 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좀 운영이 될 건지 지원이 될 건지 좀 설명 좀 해줘. 올해 주십시오.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에 등록이 돼 있는 네. 그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5개월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취업 연계까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 되죠? 올해는 40여 명 정도 됩니다. 40여 명이요. 이게 참 여성들한테 가장 참 뭐 억울하다 그럴까요? 아이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단절이 돼서 직업이 네. 나중에 이게 직업 구직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이런 지원을 좀 더 좀 같은 여성끼리시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좀 많은 지원 또 많은 여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워낙에 고생 많으시고 또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166페이지에 보면은 그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그 목에 보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천병용사나 이런 수당을 좀 좀 잘 좀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1,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은 지금 이게 아마 사단에서 주관을 하고 500만 원씩 뭐 이런 사업비 같은데 지금 이제 사단이 하나 나가서 이제 내년도에는 뭐 21사단에서 2개를 할 건지 또 이거는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원을 이제 500만 원씩 만들어서 이제 공병대라고 사업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뭐 좀 그렇다고 쳐도 이 국가유공자 및 이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은 이게 좀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우회 그 수당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봐서는 너무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수당을 받고 어떤 그런 개인적 삶은 좀 풍요로울 줄 몰라도 이 주거 시설을 그 수당 받아서 고칠 수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도 좀 증액을 좀 해서 아니면 그 좀 추경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들 집수리할 때 좀 범위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별로 일가구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200만 원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예, 내용은 그렇죠. 없어서, 예. 그리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선택받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그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당을 거의 한 6억 정도를 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집수리나 어떤 그런 주거에는 1,000만 원밖에 오랜 세월 안 쓴다는 것은 좀 인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어요. 이 1,000만 원 갖고 200만 원씩 은명당 하나씩 간택돼서 한다는 것도 좀 그거 하니까 증액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상당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3가지 기금이 인색하게 지금 짝이 없게 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55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올해 갑자기 한 254억짜리가 그 재정 기금이 생겨서 그런데 그거는 차차고라도 지금 우리 기금을 지금 아직까지 기금을 저금할 수 있고 예치할 수 있는 데가 국비 같은 거 하면 제1륜권 금융권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근데 이 기금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 양국 군비로 갖고 만드는 기금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자그마한 우리 지역 여신을 하는 데에서 예치를 좀 해서 그쪽도 보니까 안전장치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좀 여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좀 넓힐 필요도 있고 두 번째 제1륜 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여기 좀 높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게 지금 관리만 하지 이 예치나 이런 거는 지금 어디 일괄되게 뭐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실에서 합니까? 과에서 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누군가가 있죠. 이게 자꾸 이렇게 국가 정책에 얽매여서 국비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국비야 제1금융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우리 양국은의 이 기금 같은 거는 제2금융권에 좀 이용을 해서 이 지금도 좀 이자율도 좀 높이고 그쪽도 여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 기금이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가 처음에는 무슨 여성복지 기금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 너무 이제 평파돼 있다. 그래서 양성인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여성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목적이나 뭐 지금 그 사업비 쓰는 데가 거기다가 다 여성인데
그 설치 목적 같은 거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성 그게 양성 이게 좀 문구가 바뀌든가 아니면 저 양성 평등이라고 기금 만들어 놓고 다 여성들만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성한테 지원이나 보조가 안 되더라도 그 문구라도 그냥 다 같이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성평등 해놓고 옛날 여성 기금하고 똑같은 내용에 뒤에 그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이 기금이 그것도 웃기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기금은 지금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데서 지정 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합니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쇄가게 3천만 원밖에 요구를 안 해주면 많이 해지. 저 지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각 15억으로 돼 있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이 이미 이제 달성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나 이런 장애 노인 쪽의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를 좀 기금의 목표를 좀 정액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복지라는 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학금 이런 거야 학생증 주는데 자꾸 그건 정액돼 갖고 좀 역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금액은 아마 15억이 목표라면 세계가 공이 그러면 16억씩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이걸 좀 목표를 좀 한 20억 정도로 높여서 간부회의 할 때 이걸 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좀 정액시키는 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예탁 문제는 그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군수협의회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법령을 어기면서 사실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했었는데. 지방재정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돼서 건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양성평등 기금 경우에 뭐 일부 사업들은 이제 목적이나 목표 보시면 그거를 꼭 여성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양극원회 제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